퇴사 후에 1인 기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쵸, 많이 네. 점점 더 늘어나는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부업을 고민할까? 부업을 해볼까? 하시다가 투잡을 해볼까? 뭐 이렇게 음, 하시다가 궁극에는 그러면 회사를 마치고 나서 회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나는 아예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렇게 또 진로에 그쵸? 대한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그럼 나도 1인 기업가가 돼봐야겠다라고 결심하시고 문의하시는 음, 분들이 늘어나고 계셔서 음. 오늘은 이제 소장님께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퇴사 후에 1인 기업가로서 내가 활동하고 창업을 하고 싶다면 네네. 네, 퇴사하기 전에 예, 사표 쓰기 예. 전에 이제 반드시 좀 알고 이런 거는 준비해야겠다 할 음, 만한 것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방향성 네. 또는 목적인 것 같아요. 무슨 어, 얘기냐면, 내가 1인 기업을 왜 하고 싶으냐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대부분 1인 기업 하겠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음. 누구한테 이제 지시 안 받고 이제 네. 자유롭게, 그렇죠. 출퇴근하지 않고. 또는 뭐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뭐 돈 벌면서 사는 어떤 네. 그런 일하는 방식, 이걸 떠올리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오래 못 가요. 음, 왜냐하면 나만 그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네. 사람도 그거를 추구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1인 기업이 물론 뭐 운이 좋아서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음, 있겠지만,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네. 이것도 창업이거든요. 예. 아, 그럼요. 기본적으로. 예, 예. 물론 이제 다른 뭐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창업이나 점포 창업 이런 것처럼 투자금은 거의 이제 안 들어가니까 이제 음, 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도 창업이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1인 기업가로, 예를 들면 어떤 1인 기업가가 되고 싶은지, 음, 그러면 내가 1인 기업을 통해서 뭐 일하고 돈 버는 거 플러스 알파로 네. 어떤 비전과 방향성을 가지고 갈 건지, 예. 여기에 대한 좀 고민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럼요. 가장 어렵기도 하고, 네. 물론 이제 이게 나중에 내가 이제 1인 기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명확해지는 경우도 네.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쵸, 하다 네. 보니까. 근데 일단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그 결론을 못 낸다 하더라도 이거는 한번 생각해보고 시작을 한다는 뜻이에요. 뭐 1인 기업이 앞으로 뭐 전망이 좋다더라, 뭐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해보고 싶다, 저거 네. 하면 뭐 누구한테 지시도 안 받고 자유롭게 뭐 일하는 시간도 내가 선택하고 뭐 돈도 된다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뛰어넘는 뭔가 내가 1인 기업을 왜 하고 싶은지, 음, 어떤 1인 기업가가 되고 싶은지, 네. 거기에 대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름대로 정리하는 작업. 네. 이게 첫 번째로 아마 저는 그걸 음,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내가 싶어요.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제 그렇죠.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게 비전, 목적 이런 거.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1인 기업가로서 내가 바로 나와서 그때 고민할 게 아니라 그쵸, 그쵸. 이제 예.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내가 1인 기업가로 활동하고 싶다면 그거를 좀 음, 선행돼서 고민을 네. 해야겠다라는 말씀이시고 또 뭐가 중요할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창업이니까 이제 음, 아이템이에요. 네. 아이템. 그럼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1인 기업을 할 것이냐. 네. 이제 뭐 단순히 나는 전문 강사를 하겠다, 음, 뭐, 나는 뭐 코칭을 하겠다. 이제 네. 이런 거 사실 강의나 코칭은 도구란 말이에요. 네, 수단일 그렇죠. 네, 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어떤 아이템을 내가 가지고 갈 거냐. 근데 음, 방향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음, 있어요. 이제 하나는 내가 이제 회사에서 쌓았던 그 경력 있잖아요. 네, 전문성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쪽으로 네. 한번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게 좋을 어,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뭐 사회초년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떤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개인 생활을 음, 하다 보면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가 쌓이는 부분들이 네, 있잖아요. 예? 그렇죠. 개인 노하우.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뭘 해볼 수 있을까? 음, 한번 생각해 보는 발상이 네,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혀 새로운 걸 배워서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크게 방향이 세 가지인 거예요. 어, 자기 직장 경력을 활용해서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네, 있을까? 자기 이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네, 나오는 노하우 가지고 네,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혀 이제 새로운 쪽에 내가 도전을 네, 해서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 이 세 가지 방향 가지고 좀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예, 생각해보고, 그 음, 아이템들이 과연 음, 그 타당한지 안 한지 네, 시장 조사도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선
저기 시간에서 왜 책 얘기할 때 네. 비즈니스 모델도 그려보고 네. 그런 식의 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최종 아이템 네. 후보를 네. 조금 딱 만들어 놓는 거. 뭐 하나를 완벽하게 결정하는 건 그렇죠.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경력 기반을 할 거냐, 경험 기반 할 거냐, 그쵸. 아니면 내가 새롭게 배워서 내 관심 주제를 좀 네. 전문성을 쌓아서 할 거냐, 그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이제 고민을 좀 그쵸. 아이디어를 좀 많이 하면서 내보시라는 거죠. 좁혀가야 되겠네요. 네. 구체화시키는 작업.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이게 이제 아이디어를 여러 개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확실히 검증된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회사를 다닐 때 조그맣게 해보라는 얘기예요. 뭐 요즘 말로 그때 하면 부업을 하는 거군요. 그쵸. 요즘 말로 하면 그게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 네,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실험이란 영어로 네. 얘기하면 이제 small experiment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네.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 또는 그 아이템이 내가 이제 부족했던 게 뭔지 보강할 게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럼 약간의 이제 부수입도 얻을 수 있고 아무래도 회사라는 곳에 발을 담근 상태에서 내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그쵸. 좀 안정감을 가지고 네, 좀 성공 경험을 맛볼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저는 이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등 기댈 언덕이 있을 때 시도를 해라 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벽이 아니고 언덕. 네, 등 기댈 언덕이 있을 때.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사실은 1인 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아무리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자기 1년 이제 수입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나는 이제 그 퇴사 이후에 1년 이내에 뭐 예를 들면 전에 다녔던 회사 연봉의 뭐 80%를 내가 매출을 올리겠다 뭐 이런 네. 식의 목표를 세우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면 1년 계획을 1년을 짰잖아요, 목표를. 네.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1.5를 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최소한.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리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를 했어도 막상 스타트를 하면 네.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경험하고 해결 방법을 아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시행착오를 겪죠. 돌발 변수들이 네. 발생하고 시행착오를 겪는단 말이에요. 네, 예.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거든요. 아, 네. 이거는 내가 예측하지 예상할 못했어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 여파가 얼마나 갈지 모르고 네. 그래서 저는 좀 안정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2년 2배를 얘기해요. 2배. 근데 최소한 1.5배는 생각을 하시라. 경력 활용이나 경험 활용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경우에는 특히 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막 희진코치님도 아실 거예요. 스토리텔링이 우리나라에 막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네, 인기였죠. 그쵸, 인기였단 네. 말이에요. 그 모 통신회사에서 이제 마케팅을 하던 이제 부장님께서 네. 이제 퇴사 이후에 그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뭔가 자기만의 지식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1인 기업을 해보고 싶었던 분이 계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이디어는 좋은데 예. 내가 뭔가 새로 배워서 뭘 만든다 그러면 학습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네. 개발하는 기간도 네. 필요하고 그걸 실제로 파일럿 돌려보셔야죠. 테스트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또 이걸 통해서 나온 걸 개선도 해야 되고 여러 작업들이 남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공하기는 성공하셨어요. 네. 얼마 걸렸을 것 같으세요? 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에 1년이라고 목표를 잡았지만 한 3년? 네. 이게 사실 5년? 이제 제일 안 좋은 케이스이긴 한데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질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내가 예상한 시간보다 최소한 1.5배 정도는 네. 생각을 하고 1인 기업을 이제 스타트를 하셔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내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그렇죠. 길게 시간을 시간을 좀 잡아라. 여유를 잡으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시간 동안에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좀 사이드 프로젝트를 그쵸. 통해서 충분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구체화시켜 나가라 말씀이었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네. 이제 이게 아무리 내가 준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네.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1인 기업을 바로 시작한다고 돈이 확 벌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예상 기간 있잖아요. 네. 그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좀 생활 안전자금
통장에 그거는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5년간 수익 없이 버틸 수가 없으니까 네. 적어도 내가 이제 1인 기업가로서 활동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충분히 고가 내가 이제 성장 궤도에 오를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네. 자금 정도는 그쵸. 미리 근데 이제 마련해야 여기서 된다. 중요한 게 그러면 얼마 예를 들면 이제 한 가정 기준으로 네, 얼마의 돈이 필요하냐. 네, 그래서 이게 뭐 무조건 아끼고 줄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적정한 생활비 규모가 얼마나 음. 내가 어느 정도는 벌어야 되느냐. 근데 네, 이거를 계산할 때 네.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다 소비 중독인 것 같아요. 돈 쓰는 거를 즐기는. 그러니까 이제 불필요한 걸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적정 그 생활비를 계산을 하실 때 네, 더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면 과연 나는 또는 우리 가정은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느냐. 그것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험 상품 같은 거 막 여러 개 들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아마 희진 코치님도 집에 가셔가지고 저기 신발장 열어보세요. 네. 안 신는 거. 신발장이 모자라요. 예, 항상. 예, 예. 네. 옷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뭐 가전제품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꼭 1인 기업을 하든 안 하든 누구에게나 다 중요한 건데 우리 가정이 그게 뭐 1인 가구든 뭐 3인 가구든 뭐 4인 가구든 간에 얼마나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고 있느냐 이것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고 네. 적정 생활비를 계산하면 아, 의외로 이게 낮아질 수가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1인 기업가로서 내가 자리 잡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경제적인 자금도 그렇죠. 충분히 이제 해놓는데 그게 최소한의 생활비가 아니라 네네네. 네, 내가 합리적 소비의 바탕을 둔 적정 생활비 규모. 그 이거를 정도.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네, 뜻이에요. 그리고 그 적정 생활비 규모를 정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돈을 쓰고 있었는지에 그렇죠. 대한 네. 소비 패턴도 좀 분석을 네, 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오늘 되게 여러 가지로 말씀 주셔가지고 이거 다 기억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내가 1인 기업가로서 이 1인 기업가가 왜 되고 싶은지 네. 어떤 기업가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정하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아이템. 갖고 있는 네, 경험, 경력, 그다음에 새롭게 개발할지 네. 어떤 아이템으로 할지에 대한 이제 그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네. 결정을 해야 된다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회사를 다닐 때 그쵸. 기댈 언덕이 있을 때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 나가라라고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내가 예상했던 기간보다 길어질 것이니 최소한 1.5배. 네, 1.5배 최소한 1.5배로 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그쵸. 준비하라고 네. 말씀 주셨고 마지막에 내가 1인 기업가로서 자리 잡을 때까지 필요한 적정 생활비를 미리 마련해놔라 라고 이렇게 5가지 말씀 네, 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알고 시작하면 그 불안한 마음들도 많이 상쇄하면서 1인 기업가로 이제 길을 들어서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소장님하고 1인 기업가에 대해서 필요한 5가지 방법 준비 사항에 대해서 얘기 그쵸. 나눠봤고요. 네, 준비하시는 분들께 좀 의미 있는 컨텐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